출근길이었나.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나 글쓰기 꾸준히 할 건데 인스타그램의 과정을 좀 기록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책이 바로 그 결심의 계기가 된 책이어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당신의 성장을 SNS에 기록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네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 얘기를 기대되시나요? 제가 기대가 됩니다. 레퍼런스 영상으로 뿌리겠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도대체 제 말이 안 먹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네 잘 뿌려주시고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콕튜브 콕튜브 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린 성장을 반드시 SNS에 공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된 다음에 저는 직장 탈출에 성공하게 되고 나다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나다운 일이라는 게 결국 현재 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찾아주는 일 그걸 저는 나다움이라고 정의하고 그 나다움을 찾아서 브랜딩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그걸로 나만의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SNS에 제가 과정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과정을 공유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었는가 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책에 있는 얘기를 좀 간략하게 많은 얘기들이 이 작은 책에 들어가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드려보자면 일단 이 책이 이야기하는 건 시장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냐 얘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사용 가치보다 의미 가치가 더 영향력 있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가치보다 해요. 의미 가치가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기존의 우리의 소비 형태가 어땠냐 하면 퀄리티를 보고 가격을 고려해서 구매를 해요. 그쵸? 가성비. 네, 가성비. 그래서 가성비란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목적 구매라고 하거든요. 내가 사용 가치라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사용할 때 얼마나 내가 원하는 퀄리티를 갖췄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할 것이냐. 이게 구매 포인트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의미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치 소비라는 게 생겨났거든요. 가격과 퀄리티와는 무관하게 우리 오빠들 응원봉 네네. 살 때 이거 중국산이에요라고 아무도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 램프가 뭐 어쩌니 저쩌니 안 하고 그냥 왜냐하면 이거 자체로 의미 있으니까. 오늘도 집에 갈 때 예쁜 쓰레기 사서 집에다 갖다 놓고 책상에 올려놓고 이게 사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 가치. CD 사는 것도 똑같죠, 요즘. 네, 맞아요. CD를 들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안 뜯어. 안 뜯고 이렇게 저도 집에 포장 안 뜯은 책이 있어요. 그런 거죠. 이게 사용 가치가 아니라 의미 가치. 뭐 세상이 좀 풍요로워져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에서 차별화를 둘 거냐인 거죠. 그렇다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아웃풋, 그러니까 왓이죠, 왓. 그 왓을 가지고는 차별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는 차별화할 수 없으니까 돈도 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술 발전에 따른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디지털화를 통한 비물질화, 무료화, 민주화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책도 이제 사실 전자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이 하죠. 디지털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그 캐비넷에 있는 그 모든 서류들이 이제 다 디지털로 돼서 저장이 되고 캐비넷이 다 사라졌죠. 그런 식으로 비물질화되고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그냥 쫙 되면서 이게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냐 하면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디 한 로컬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공유도 쉬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료화가 되는 거죠. 모든 논문이나 뭐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자화돼서 무료로 뿌려지고 이런 고급 지식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그냥 무료로 뿌려지는 제가 뭐 여기서 엄청난 전문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엄청난 전문 지식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유튜브에 무료로 사람들에게 그냥 뿌려지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것들에 대한 경험을 옛날에는 이제 계층이 나눠져서 상류 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문맹 시대. 그쵸. 우리에게 텍스트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이 글도 되게 귀하게 여겨지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층에 따라 다른데 앞으로 그 모든 경험들이 민주화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생필품마저도 무료화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 뭐 방금 얘기했던 유튜브나 뭐 그런 전자화된 그런 모든 무료 공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됐지만 2050년이 되면은 전기가 거의 무료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것들이 에너지가 많이 좋아져서 그때 되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가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전기 공급에 있어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진짜 몇 개 국가 말고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가 더 싼 거? 맞아요. 우리나라만 아직 화석 연료가 더 이것도 땅이 좁아서. 네, 맞아요. 또 뒤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미 그런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가 더 싸져 있는 상태고 2050년 되면 거의 무료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거기에서 파생된 식료품, 공산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절감돼서 다 싸지고 무료화되고 이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절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모든 게 무료화된다면 과연 소비자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돈을 쓸 거냐는 거죠. 기술 발달해서 다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고 거의 무료화돼서 어디 더 가치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게 프로세스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정이 소비되는 경제가 이제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목의 부제가 보면 아웃풋이 아닌 프로세스를 파는 새로운 가치 전략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프로세스에 돈을 지불하게 될 거다라는 게 이 책의 논지예요. 그러므로 과정을 공유해라. 라고 이 책이 하는 얘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을 한번 지금 읽으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너무 동의가 되네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아웃풋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예전에는 어디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배우거나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걸 다 검색해서 그 과정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를 내가 숙지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따로 검색하고 내가 할 걸 뭐 사든지 구매하든지 아니면 가서 컨설팅을 받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오픈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검색하고 그걸 따라가고 이게 진짜 대세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그냥 뭐 이렇게 구매하기보다는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네. 참여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담겨 있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런 시대의 큰 대세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이코노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과정을 공유해라라는 게 이 책의 논지인데요. 이 안에 이제 브랜딩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담겨 있고, 스타트 위드 와이라는 책을 제가 지금 오늘 다른 사람 빌려줘서 집에 없어서 못 들고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책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여기에 좀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Y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나서 뭘 생각했냐면 독서란 글쓰기를 내가 앞으로 2년간 꾸준히 할 건데 내가 이걸 과정을 공유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공유했다는 게 무슨 과정을 공유한 거냐 그러면 나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하는 행위 자체를 공유하기도 하겠지만 네. 독서에서 느낀 나의 인사이트가 있다면 그걸 공유했을 터이고 네. 그다음에 글쎄요. 그거 자체를 같이 할 사람을 모아서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네네.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과정을 공유한다는 제가 거는. 무슨 과정을 공유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성장 과정 아닐까요? 어떤 성장 과정이죠? 내가 생각이 깨어가는 과정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내가 말하는 게 달라졌을 수도 있고 글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까 인사이트 얘기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인사이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당신의 성장을 SNS에 공유하세요라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과정을 공유했다라고 생각하냐면 평범한 직장인이 독서랑 글쓰기로 월소득 1,000만 원을 벌게 되는 과정. 평범한 직장인이 직장을 탈출하는 과정. 평범한 직장인에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가는 과정. 전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월소득 1,000만 원을 뭐 방법은 모르겠는데 나 독서랑 글쓰기로 벌래 라고 던져 놓으니까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놀라웠던 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원래 독서하면서 얻는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라고 인스타그램에 쓰고 인스타그램을 시작했거든요. 한 달 했는데 한 달 딱 했을 때 팔로워가 그때 400 몇십 명 됐었어요. 그때 제가 팔로잉도 400 몇십 명이니까 어찌 보면 마팔로 이런 쾌거죠. 한 달 만에 400명이면은 저는 그 당시 기준으로 팔로워 1,000명만 돼도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했는데 3개월에 1,000명 되면 진짜 좋겠다. 내 인스타그램 몇 년 했는데도 이거 팔로워 1,000명 안 되는데 그랬는데 한 달 만에 400 몇십 명이면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셔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차별화가 안 되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얻은 인사이트, 내가 뭘 배웠고 이거 어떤 정보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만들어서 준 컨텐츠는 와시고 아웃풋인 거죠. 제가 만들어낸 아웃풋.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해보세요는 저의 과정을 공유하세요 였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내 얘기, 그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쌓인 그 울분과 부업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들, 뭐 어디다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는 안에 많이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얘기 하라면 나 할 거 많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떠드는데 할 얘기가 많으니까 콘텐츠로 그걸 하나씩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거를 시작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인스타그램 프로필 내용을 뭐라고 바꿨냐 하면 평범한 직장인이 독서랑 글쓰기로 월소득 1,000만 원 만들기 요렇게 프로필을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뭘 했냐 하면 제가 독서를 왜 시작했냐면요. 전 직장 지옥 같고요. 벗어나려고 부업을 5년 넘게 했는데 다 실패했고요. 저는 보니까 글렀더라고요.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부터 읽으려고 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책에서 2년간 꾸준히 매일 2시간씩 독서랑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 뭘 해도 실패를 안 하니까 해봐라. 안 그래도 기본 소양을 다지려고 책을 읽으려는 차에 이런 내용을 보니 2년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년간 열심히 해서 이제 내 사업으로 성공하는 걸 해보고 싶어서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필을 그렇게 바꾼 거죠. 그러고 나서 컨텐츠로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스토리 있잖아요. 매일 아침 7시에 오늘 읽는 책과 그 내가 가 있는 장소가 같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진, 이제 좀 알게 되면서 이제 영상, 스토리에 짧은 영상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책 읽는 과정을 공유한 거죠, 그게. 그렇게 딱 시작하고 보름 만에 팔로워가 500명이 더 늘었어요. 그러고부터 보름 뒤에 팔로워가 1,000명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는 보름 한 달 새 1,500명이 팔로워가 늘면서 제 인스타 계정은 시작한 지 2달 만에 2,000명이 넘게 됩니다. 이거 뭐지? 그러니까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읽어서 알겠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이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운이 아니라 프로세스 이코노미 덕이었다라고 저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서 과정을 공유하라고 꼬드겼냐.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스타트 위드 Y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이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둘째는 브랜딩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 게 의도가 뭐냐면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과정을 진짜 공유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드리고 싶은 거죠. 스타트 위드 Y라는 책은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 2009년에 테드로 강연하면서 떴던 그 골든 서클이라는 걸 소개하는데 Why, How, What 이렇게 동심원이 있는데 보통은 What부터 설명한다. 우리 이렇게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ow, 우리 디자인 정말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들로 우리가 구성했습니다. 삼성. 그래서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의 방법인데 애플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애플 얘기를 합니다. 애플은 어떻게 했냐? Think different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 거고요.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 거고요. 사용자 친화적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우가 같은데 왓도 크게 안 다른데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타트 위드 Y, Y에서 시작해라. 그러면은 이 강연과 이 책, 그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아요. 물건을 만든 이유를 삽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책에서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각자의 자기의 Y를 사람들에게 공유한다면 그 Y는 그 사람만의 고유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고유성, 각자가 다르게 가지고 있는 Y, 사람들은 이거를 소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아웃풋이나 왓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게 Y를 이야기했을 때 그게 뭐냐? Y가 어디서 오냐? 이 책이 얘기하는 게 프로세스, 그 과정에서 그 Y가 가진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과정으로 하여금 Y를 이야기할 수 있고 각자만이 다른 그 Y가 차별화를 만들어내서 가치를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고 구매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타트 위드 Y라는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뭐가 있냐 하면 이 Y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치를 느낀다라고 주장하는 그 포인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이 아니라 이건 생물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의 뇌 구조상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관장하는 게 감정, 판단, 충성심, 신뢰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뭘 관장 안 하냐면 언어를 관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와시고 하우고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변연계에서는 꿈쩍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변연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Y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선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진정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스타트 위드 Y가 2009년에 강연을 했고 지금도 책으로 계속해서 팔리고 있고 인정받고 계시니까 그 얘기가 틀리지 않은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세스 이코노미가 굉장히 유효하다. 그래서 만약에 과정을 공유한다면 그게 뭐가 됐든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느낄 거다.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브랜딩의 관점인 건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정을 공유하면서 팬을 확보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공유한다면 팬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사례로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강력한 인물, 반박할 수 없는 BTS 이야기를 합니다. BTS가 왜 그렇게 세계적인 보이그룹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이 출중하지만 그들만 출중했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아닐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들이 뭘 했냐면 연습생 때부터 SNS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영상 올리는 것부터 해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거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걸 했고 막 이런 것들을 올리니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팬들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 뭔가 아웃풋을 내기 이전부터. 그러면서 이 팬을 모으기 시작한 이게 점점 커져서 이게 유튜브라는 매체를 타니까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이게 되면서 이들의 과정 공유가 결국 지금의 BTS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책이 한국 저자가 쓴 책이 아니거든요. 오바라 가즈히로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BTS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진짜 공감이 많이 됐고 제가 지금 브랜딩 코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브랜딩 관점에서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팬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 아세요? 글쎄요. 마케팅은 제품이 팔리게 하는 거라면 브랜딩은 그 제품을 판매하는 그 브랜드 자체의 고유성?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 있게 만들어서 네. 사러 오게 만드는 것? 마케팅도 사실 사러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구매 의사결정은 세일즈가 합니다. 아, 그게 다르군요. 그럼 사러 네네. 오게 만드는 건 마케팅이 해요. 그럼 브랜딩은 뭘 하냐? 인지? 인지시키는 게 마케팅이죠. 이래서 마케팅과 브랜딩을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브랜딩은 뭘 인지시킬 거냐를 결정해요. 무엇을 인지시킬 것인가? 네,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지시킬 거냐 이거고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왜 하지라는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왜 하지? 거기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그래서 애플이 우리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울 거야. 그게 세상을 바꾸니까. 라는 답을 찾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하냐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를. 마케팅은 매출을 만들고요. 브랜딩은 팬을 만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브랜딩이 팬을 만들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마케팅이란 건 광고를 통해서 인지를 시키잖아요. 네. 우리가 이번에 이런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라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와시하는 걸 하는 거죠. 그 쫙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깔난 걸 만들었는데 라면서 우리 자랑을 해갖고 인지를 시키고 저거 한번 보러 갈까 해서 사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랑 광고를 내가 보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야 저거 진짜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누구 얘기를 믿겠냐는 거죠. 그럼 당연히 광고 지네가 지네를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써봤는데 좋더라라는 걸 더 신뢰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구매를 할 때 후기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상세 페이지도 후기가 상단에 와요.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상품 아니고 후기예요. 후기. 그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근데 팬들이 형성되면 팬들이 뭘 해주냐. 입소문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오빠 앨범 나오면 앨범을 10장을 사서 친구한테 나눠주면서 들어봐라. 진짜 좋더라. 그걸 들은 10명 중에 한 명이 야 진짜 좋다. 나도 이제 이 오빠들 따라다녀야겠다 하고 팬이 돼서 다음번에 앨범 나오면 그 친구도 이제 10장을 사갖고 그럼 이게 매출을 만들어서 좋냐가 아니라 시장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남으로써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지지해주는 세력을 통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용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서 시장에 신뢰가 형성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매번 상품이 나올 때마다 우리 거 좋다라고 홍보하고 광고해서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갖춰져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나왔어요라고 하면은 나올 거예요라고 낌새만 해도 이제 줄을 가서 서고 이런 밤새죠. 네네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끔 하는 게 이 팬들의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브랜딩이 그것 때문에 팬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팬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하냐?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브랜딩도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라고 한다면 꾸준히 우리의 차별화된 그 무언가를 인지시키는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품 홍보하고 이런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뭘 믿고 이런 얘기를 광고를 통하든 여러 가지 체험단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경험을 시켜서 이걸 브랜드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브랜드 경험을 시키는 활동들을 해나감으로써 일종의 과정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물건이 출시된다라고 하고 이런 거 만들 건데 관심 있으신 분 하고 알려주고 만드는 과정 우리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해갖고 과정 보여주고 그래서 완성됐을 때 딱 하고 이제
예약하신 분들 먼저 가져가세요 하는 이게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시작이 사실은 돼버린 거죠.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산 사람들은 물건이 조금 질이 생각보다 떨어지고 해도 이미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클레임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 노력했잖아. 봐줘. 이런 게 가능한 시장이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시장인데 얘가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구매한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와디즈 펀딩을 제가 또 직접 해봤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과정 공유라는 거는 결국 브랜딩이 되게 해주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브랜딩 코칭을 할 때 이분들한테 뭘 얘기하냐 하면 브랜딩이라는 거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되어야 하며 지속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속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아웃풋이 아니라 과정을 공유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잡아드리거든요. 가이드를. 저는 브랜딩을 하려면 과정을 공유하는 게 필수다라고 생각해요. 그 근간이 이제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뭘 만들어주냐 하면 돈을 벌게 만들어줘요. 결국은. 광고를 통한 매출이 아니라 신뢰를 통한 안정적이고 일정한 어느 정도의 가격 매출을 보장해주는 그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통한 브랜딩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설명이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안 어려웠어요. 네, 이해하기 너무 좋게 해주셨습니다. 설명 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